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모드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메가 모드로 진급한 마샤 라카트의 대화 내용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모두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메가 모드를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가끔씩 이분의 X 포스팅 정보를 꼭 한 번씩 공유를 해드리곤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권 국가의 모더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언어적으로만 보더라도 타 국가의 모더레이터보다 파일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메가 모더는 원래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꽤 오래 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직업이 이제 간호사이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일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채팅방에서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의 질문에 꼼꼼하게 모두 답변을 해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파일 관련 업데이트를 확인할 때는 이분의 정보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영어권 책방에 접속을 해서 오늘 이 메가 모더인 마샤가 여러 파이오니어와 나누었던 여러 가지 토픽을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파이 업데이트 관련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하기에 꽤 괜찮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 파이오니어가 질문을 합니다. 미성년자 KYC에 부모의 동의를 얻는 기능이 언제 추가가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그 기능 없이 KYC 기간 내에 인증할 수 없어서 모든 파일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고요. 메가모더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기능이 언제 가능할지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변호사들이 조사 중이지만 꽤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이머가 작동 중인 미성년자 선고자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KYC 앱에 생년월일을 입력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타이머는 일시 중지될 것입니다. 네, 또 다른 파이오니어가 질문을 하고요. 제 추천 네트워크에서 10명 중 7명이 성공적으로 KYC를 통과했지만 제 미확인 잔액은 여전히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메가모더는 추천인들이 KYC를 통과하면 보너스가 확인이 됩니다. 총액이 계산이 될 것이고 나중에 미래의 마이그레이션에서 분배될 것입니다. 다른 대화를 보면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우연히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제 파이 계정이 여전히 인식이 될까요? 한 달 넘게 제 지갑에 접근할 수 없어서 묻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메가모더는 전화 설정에서 이 프라이빗 DNS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에서 설정 앱으로 가셔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으로 가고 여기서 고급으로 가서 프라이빗 DNS를 탭을 하고요. 찾을 수 없다면 프라이빗 DNS를 검색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찾을 수 없다면 장치 제조업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프라이빗 DNS 모드를 꺼짐으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 앱을 닫고 파이 앱 메뉴에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다시 열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인 비밀번호 문구로 파이 지갑 잠금을 해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전화 설정에서 프라이빗 DNS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KYC를 통과했지만 아직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180일이 주어졌고 현재는 타이머가 정지 상태입니다. 여기에 메가모더는 타이머가 정지된 것은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곧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메가모더의 답변만 보자면요, 비밀 문구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비밀 문구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한번 분실을 하였다면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파일을 마이그레이션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갑으로는 이전에 마이그레이션 받았던 파일가 다시 옮겨지질 않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된 파일은 비밀번호 문구를 찾기 전까지는 그 이전 지갑에서 찾을 수만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 지갑을 생성할 때는 비밀번호 문구를 여러 장소에 분산 저장을 하시고요. 생체 인증을 하더라도 종이에 백업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비밀번호 문구를 메인넷 체크리스트 3단계 그리고 6단계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새 지갑은 24시간마다 한 번씩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이고요. 저는 모든 단계를 완료하고 1년 전에 파일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는 임시 승인 KYC가 표시가 되었고요. 제 메인넷 체크리스트에는 8단계까지 모두 녹색으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메가모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라이브니스 테스트가 필요하며
새로운 채굴 세션에서 무작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놓치면 다른 시간에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 무작위로 작동이 됩니다. 받게 될 테스트는 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답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라이브니스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필에서 비밀번호를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임시 승인을 정식 승인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저의 파이가 메인넷으로 언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될까요? 이제 2주가 넘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였고요. 메가모더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지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요한 업데이트로 인해서 현재 대기열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 뒤에서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고요. 다른 질문입니다. 파이가 언제 오픈 메인넷으로 출시가 될지 알고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메가모더는 아마도 연말쯤일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네, 앞에 이 possibly라는 단어를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적인 답변은 당연히 아니고요. 코어팀이 지속적으로 타겟팅을 했던 기간 그리고 개인의 이 주관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말쯤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 메가모더는 번호를 현재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으며 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몇 개의 KYC를 검증한 후 현재 다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가모더는 추가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라이브니스 검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보면요. 현재 지갑에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가모더는요. 앱을 닫고 캐시를 지우고 기기를 재부팅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 DNS 설정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광고가 이 앱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파이앱 광고를 끌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제가 껐을 때 여러분이 다시 이 광고를 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메가모더는요. 이 광고라는 것은 파이오니어의 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끄게 되면은 2주마다 한 번씩 켜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끌 수 있습니다. 광고의 목적은 서버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가 이 훌륭한 무료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무료 파이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같은 질문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암호화폐가 아니며 모든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암호화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보면요. 제 라이브니스 검사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메가모더는요. KYC 제출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지원 양식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링크는 제 영상 게시판에도 따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를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오류 스크린샷을 이 양식 하단에 추가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새로운 KYC 신청이었는지 아니면 임시 KYC 업데이트였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또 팀이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스킵을 하겠고요. KYC 관련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KYC를 진행할 때 보통 결과는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파이오니어들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 진행 자체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기술적인 이유 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코어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오니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파이 브라우저에 KYC로 가서 상태를 매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슬롯이 없다거나 KYC에서 현재 멈춰 있다거나 KYC는 통과가 됐지만 마이그레이션에서 멈춘 경우 등 모든 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KYC를 확인할 때 재제출 옵션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고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KYC 불일치 문제로
계정 섹션에서 이름을 어떻게 앞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KYC를 제출한 경우 거절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의 제기 옵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 메가모드가 KYC가 오랫동안 보류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긴 글을 적어주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잘못된 신분증을 제출한 경우 업로드한 신분증이 지역의 신분증 목록이 없으면 KYC가 통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신분증을 선택한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업로드를 했지만 선택한 신분증 유형과 다른 경우 예를 들어 국제 여권을 선택을 했으나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한 경우 이런 경우는 KYC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촬영을 할 때 항상 원본 문서 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복사본이나 사진 복사를 다시 촬영하는 경우 작동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완전한 정보에 관한 것이고요. 신분증이 두 면의 정보가 있는데 한 면만 업로드가 되거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 KYC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인데요. 신분증의 이름이 파이앱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KYC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름 수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주 작은 수정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흐릿한 신분증 및 불명확한 사진에 대한 것인데요. 신분증 사진이 흐리거나 얼굴 사진이 충분히 선명하지 않을 경우 KYC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제출 기회가 온다면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올바르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제출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긴 KYC 대기 시간 문제는 최근 연말 홈 화면 공지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코어팀은 KYC 신청서를 재제출할 자격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재제출 기능을 롤아웃하는 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KYC 신청자가 재제출 자격이 있는 경우 정보 재제출 옵션이 제공이 되고요. 이 기능이 사용 가능해지면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재제출 기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재제출 자격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라도 차단이 해제될 수가 있으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KYC 과정에서 신청서가 멈추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코어팀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알고리즘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파일 브라우저에서 KYC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재제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공지를 했고요. 또 한 파이오니어가 질문을 하는데요. 누군가가 파이 고객 서비스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며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링크를 공유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링크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먼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메가모드는 그런 건 다 사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링크에서 여러분의 비밀 구조를 묻거나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요청을 한다면 대부분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메가모드의 대화 내용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